안녕하세요. 옐로캣 드라마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SBS 화제의 드라마 귀궁사화 관련 자료들입니다. 이게 시청률 10%를 넘기면서 정말 반응이 뜨거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 4화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주인공 열이랑 이무기, 강철 이 둘의 관계 변화가 눈에 띄고요. 맞아요. 그리고 팔척기와의 대립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네, 자, 그럼 귀궁사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시작부터 정말 강렬했어요. 그렇죠? 네, 정말 여러 분석 클립에서도 이 장면을 막 하이라이트로 꼽았더라고요. 왕한테 빙의된 팔척기하고 강철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강철이 심지어 야광주라는 비장의 무기까지 쓰잖아요. 네. 근데 그거 쓰고도 겨우 쫓아내는 수준이었죠. 그렇죠. 그 장면에서 팔척기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게 드러나죠. 천년 묵은 이무기인 강철조차 완전히 제압을 못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열이가 확실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이건 혼자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네, 혼자서는 절대 감당 못할 상대다. 이걸 직감하고 이게 또 나중에 열이의 중요한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정투 후에 강철이 다쳤을 때 열이가 치료해주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네네. 여기서 강철의 그 미묘한 변화, 이거 흥미롭게 봤고요. 다른 분석에서도 이 부분을 관계 변화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봤고요. 네, 맞아요. 이게 천년 묵은 이무기가 난생 처음으로 인간적인 어떤 설렘, 그런 걸 느끼는 순간인 거죠.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 아, 네. 그 모습이 좀 귀엽기도 했어요. 이 의외의 모습에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악연으로만 얽힌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작지만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인간의 몸을 빌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감정 변화일 수도 있고요. 결국 열이가 이제 결단을 내리죠. 팔척구에 맞서야 하고 또 첫사랑 윤갑의 영혼도 구해야 하니까. 네, 강철에게 몸주신이 되어달라고 제안하죠. 와, 진짜 파격적인 선택이죠. 몸주신이라는 게 자기 몸에 신을 모시고 그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쉬운 결정이 아니죠. 강철 입장에서는 근데 또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13년 동안 자기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다른 남자 때문에 받아들이겠다니 좀 뒤틀렸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조건을 걸죠. 네, 청취자분께서도 주목하셨던 그 장명루. 그걸 바치면 수락하겠다. 아하, 이 딜이 딱 성사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 시각의 궁궐 상황도 진짜 심상치 않았어요. 맹인 판수 풍산의 계략이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데비한테 받은 영인대군의 속옷으로 팔척귀 힘을 회복시키려고 하다뇨. 그냥 단순히 기력 회복이 아닌 거죠, 이건. 네, 그 이상이죠. 팔척귀가 왕족인 영인대군을 노리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복선입니다. 무섭네요. 네, 그리고 풍산이 팔척귀를 이용해서 궁궐 내 권력까지 주려는 그 야심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근데 갑자기 왕이 강철하고 열이를 궁에서 쫓아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알고 보니까 이게 또 반전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은 강철의 계획이었던 거죠. 어떻게든 열이를 그 위험한 궁궐, 팔척기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는 그런 술수였던 거예요. 와, 강철의 속내가 또 그렇군요. 근데 열이는 포기 안 하죠. 네, 열이도 대단해요. 할머니 넙덕의 강력한 무구를 얻으려고 가섭스님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하잖아요. 그 의지가 정말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길에서 호랑이 만났을 때. 네. 강철이 또 번개로 딱 구해주잖아요. 그때 열이가 깨닫는 장면. 이걸 운명의 재확인이라고 짚었더라고요. 맞아요. 과거에도 자기를 구해준 존재가 그토록 미워했던 악신 강철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와, 진짜 극적인 반전인데요. 네, 열이의 감정이 정말 복잡해지는 그런 순간이죠. 증오의 대상이었는데 알고 보니 수호신이었다니. 시청자분들이 강철의 이런 츤데레 매력에 완전 빠진 것 같더라고요. 네, 제대로 어필했죠. 하지만 안심할 틈도 없이 4화 엔딩이 정말 궁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서 끝나잖아요. 팔척귀가 영인대군의 목덜미를 싹 덮치는 그 장면. 그야말로 충격적인 엔딩이었어요. 저도 보면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 장면 덕분에 시청률이 최고 10.5%까지 찍었고요. 시청자분들도 역대급 엔딩이다. 다음화 미치도록 궁금하다. 이런 반응이 진짜 많았어요. 야, 확실히 2025년 상반기 최고 흥행작답네요. 네, 귀궁 4화를 다시 보니까 정말 한 회 안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숨가쁘게 몰아쳤네요. 맞습니다. 이제 열이가 강철을 몸주신으로 받아들이고 또 가섭스님을 만나서 어떤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될지 그게 앞으로의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네. 만약 청취자분께서 열이의 상황이라면요.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존재가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온 수호신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귀궁 4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옐로우캣 드라마톡이었습니다.